못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말하자 놀라며 즉각 반응하는 미국입니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 핵무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미국 국방부 군사전략특별자문위원인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미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나 군 관계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 조금 언급된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이 온갖 가정을 하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더 퍼지기 전에 막아 보려는 것 같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계속 유지하는 데 대해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모든 주변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 높였으며 엄청난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북한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와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나라가 됐고 특히 한국의 선한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쫓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ABC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의 대북태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이 핵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 외교, 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긴 말을 제가 간추렸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 핵무장을 하면 바로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미국에 의존해 국방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 문제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예를 볼 때 중국으로부터의 보복당할 위험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북한 핵무장은 싫지만 중국에겐 그것보다 동북아 동맹국으로서 그 가치가 더 컸다는 것이죠.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경제보복이 사실 우려되는 것이죠.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경제 보복을 하기 위해선 우선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빼야만 하고 중국과 대치에서도 카드 하나를 잃게 되는 일입니다. 미국으로서도 심각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실리를 유지하려면 북한과 이란 같은 제재 수준은 사실 실행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 사령부를 일본으로 철수한 뒤 이를 복원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이란 동맹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보유국이지만 공식적인 보유국이 아닌 그런 형태로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도 제법 있는 이유입니다. 버웰 벨 사령관이 말하는 한국이 핵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 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이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을 낳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의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도전받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남겨질 것이다. 이 두 번째 말은 한미 동맹이 깨질 것이고 미국이 한국을 더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미군이 떠나면 6.25 전쟁 전처럼 홀로 남게 된다 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한국이 홀로 감당해야 한다고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 러시아를 걱정할 이유가 사실 없어지죠.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처럼 소소한 싸움 정도가 아마도 전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경우 역할이 과거처럼 비중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딱히 군사적 이유만으로는 주둔 자체가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필요성이 매우 작은 상태인데 핵을 지니게 된다면 그 작은 필요성마저 군사적으로는 아예 사라집니다. 외교 정치 측면에서 주둔 여부 필요성만 남는 것입니다.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 예에서 보듯 미국의 주요 중추 동맹국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미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은 일본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끝으로 한국의 영내 파트너인 남동쪽의 일본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계속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깨트릴 것이다. 일본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남동쪽의 일본과 전투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매우 불편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한미일 삼각공조가 깨지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한일 분쟁에서 미국이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럼 일본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ICBM 요격 실험을 했었죠. 그 요격 실험한 탄도미사일을 미국은 일본 기업 미쓰비시와 함께 개발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최첨단 무기기술을 일본과 암암리에 항상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한 바다에 남겨질 것이다. 이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거친 지역에서 포위된 상태로 홀로 자신을 방어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훌륭한 한국민의 미래는 안보 보장을 도울 친구가 거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핵 하나를 갖자고 도와줄 친구를 다 잃지 말고 미국에 의존해 지금처럼 살아가라. 그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핵을 갖는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 제재가 가장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과는 상당히 다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을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나선다면 미국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핵 보유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국방부 특별자문위원 성명으로 다급하게 견제하는 것은 한국이 핵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는다면 아주 이른 시간에 핵 보유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